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 미카입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문맥상 문장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뜻을 모른다기보다는 문맥상 그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거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하는 순차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흔히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 곳의 번역기너 한번 돌려봅니다. 이 경우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드물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털 검색을 합니다. 블로그의 글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번역 관련 카페에 공개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의 고수분들이 앞뒤 문맥을 살펴본 후에 결정적 힌트를 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번역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사용되는 번역기로는 구글 번역기, 네이버의 팝하고 다음의 카카오 번역기가 있습니다. 초기의 번역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형편이 없었지만 요즘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계이기 때문에 무한저압이 가능한 인간의 언어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번역기 성능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번역기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장은 총 5문장이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문장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 나온 결론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언어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영한 번역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책 속의 한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고 하면 He keeps her appendix in a jar in the basement 라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appendix가 문제였는데 appendix는 우리가 흔히 부록이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책 뒤쪽에 보면 appendix라고 해서 책의 본문 외에 붙어있는 부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도 보면 뜻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맹장 충수이고 두 번째는 부록 부가물 이 정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유리병에 든 맹장으로 보이는데 좀 이해가 안 된 게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유리병에 맹장을 넣어 놓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910년대 초에 태어나 1980년대 말에 세상을 떠난 여성의 맹장이 유리병에 들어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맹장 수술하고 맹장을 개인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예외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뭔가가 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가 분들의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서 말입니다. 어, 그런데 다른 번역가 분들 역시 저같이 호러무비가 아니라면 이런 게 맹장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영화나 어딘가에서 맹장을 보관하는 경우를 또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맹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맹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장을 번역기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구글은 그는 그녀의 블록을 지하실에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팝하고는 그는 그녀의 맹장을 지하실의 항아리에 보관한다. 카카오는 지하실에 있는 병에 맹장을 보관하고 있다. 그나마 카카오가 제일 가깝죠. 굳이 말하면 그는 지하실에 그녀의 맹장이 든 병을 보관하고 있다. 인데 가장 가까운 것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8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맹장이 맞기 때문에 6점이고 그 다음에 구글은 부록과 항아리 둘 다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5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Nothing you say or do will matter anyway.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구글과 팝하고는 말하거나 행하는 것은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핵심 부분이 비교적 맞고 자연스럽고 카카오는 당신이 말하거나 하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표현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구글과 팝하고는 7점을 주었고 카카오는 6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중간과 그 모든 것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하나 하고 이프절에 시작은 지나갔고 다음은 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시작은 지나갔고 다음은 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아니라면 중간과 그 모든 것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끝나고 끝이 다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무서운가? 비교적 맞지만 가장 핵심적인 미들에 대한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팝하고는 만약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아니라면 시작은 끝났고 끝이 그 다음이 아니라면 중간 그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가? 팝하고는 이 문장의 구조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조건줄을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오역입니다. 4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는 중간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작이 끝나고 끝이 다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아니라면 마치 그 문장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 뜻이 들어갈 부분은 다 들어갔고 일단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점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이해가 좀 안 되겠지만 이 글을 쓴 저자가 시신에게 옷을 입힌 사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악몽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액체 같은 것이 옷으로 좀 서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글은 사진을 제외하고는 악몽이다. 그것은 말도 안 돼. 이 모든 페이지가 있습니다. 구글은 두 부분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CPG 하는 게 분명히 이 단어 자체가 침출수, 새어나오는 어떤 액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이 모든 페이지란 택도 안 되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점을 주었습니다. 팝하고와 카카오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 사진이 악몽이라는 것만 빼면 이해가 안 돼. 이 모든 것이 서며 있다. 사진이 악몽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 안 돼. 이 모든 것이 서며들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어색하지만 아무튼 뜻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7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컨대 the point is 요컨대 타일을 거의 목에 바로 놓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 틀림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타일을 그 시신의 목에 똑바로 메어 놓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 틀림없다라는 말인데 구글은 요컨대 목에 똑바로 앉히려면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것을이라는 말만 있었어도 좀 정확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팝하고는 요점은 그렇게 거의 목과 마주 앉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면 틀림없다. 여기도 역시 무엇이 그러니까 앞에 이설 해석을 다 안 한 거죠. 구글이나 팝하고나. 근데 카카오는 이설 해석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팝하고는 안 한 것은 제가 6점을 줬고 그 해석을 좀 잘못한 것은 5점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점수를 합산하면 구글은 28점이고 팝하고는 30점이고 카카오는 32점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기 전에도 처음에는 세 번역기를 다 돌려보다 어느 순간 카카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보다 카카오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